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일이 조금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게시물을 올렸잖아요. Q&A 영상 게시물. 그래서 오늘은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성에 왔고요. 그럼 Q&A 시작. 1번. 일본어가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늘었는지도요. 이제 한자도 잘 아시나요? 일본어가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말할 기회보다 들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듣기 실력이 처음 왔을 때보다 늘었습니다. 제가 듣기 실력이 10%에서 왔다면 지금은 한 60-70%는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워홀 합격에 JLPT 여부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이번 워홀에 지원 예정인데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서요. 이거는 제가 따로 워홀 신청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자격 요건에 JLPT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JLPT가 없어도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저도 물론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JLPT가 없으면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어필을 이유서에 좀 써주시면은 JLPT가 없어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도 오사카로 워홀을 왔는데 일본어 2달 독학으로 공부하고 왔어요. 정말 일본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혹시 리준님은 일본 오기 전에 얼마나 공부하고 오셨나요? 오자마자 면접을 2곳이나 봤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떨어져서 리준님은 발도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를 보는 듯한. 첫 번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오기 전에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2달 정도? 그리고 면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경우로 왔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저희가 사실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하는 가게보다는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로 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면접을 일본어로 잘 봤다고 해도 일본어를 너무 못하면 결국에는 일본 사람한테 일을 배우기 때문에 또 잘 안 들리고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일이 꼬이고, 그러니까 면접만 잘 봤다고 통과가 된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면접을 봤었어요. 대신 일본까지 왔는데 한국 가게에서 일하면은 이렇게 일본 워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장님은 한국 사장님이시되 직원 중에 일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봤어요. 어차피 저랑 일을 많이 하는 거는 같은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직원분들 중에 일본 사람이 있으면 결국에는 저도 일본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똑같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처음에는 한국 직원 2분, 일본 직원 1분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 분이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부분을 한국 직원분이 대신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 직원분이 있으니까 듣는 실력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조금 늘면 그때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이분은 5가지 질문 해주셨어요. 하나씩 답변을 해볼게요. 일본어가 처음보다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분이랑 비슷한데 네, 늘었습니다. 듣기 실력이 10% 정도에서 60-70% 정도로 늘은 것 같아요. 말하기 실력은 아직 안 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1년 워홀 생활이 끝나고도 일본에 체류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지? 없습니다. 저는 딱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애초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욕심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워홀의 장단점. 일단 장점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일단 여기에 오면은 장을 보든 지하철을 타든 다 되게 새롭잖아요. 그리고 한국과는 일상생활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다양한 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장점은 자립심이 커진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 찾다고 보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정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뭔가 부담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은 느낌? 내가 이 워홀을 온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쉬는 날에 나 하루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서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시간을 낭비한 듯한 느낌?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도 있고 꼭 그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워홀을 왔으니까 언어적인 면도 얻어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감 좀 내려놓고 즐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아까 그 말했던 자립심이 커진다의 반대가 딱 단점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그쵸? 그리고 4번. 일본인 친구 사귀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막 일본인 친구를 사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뭐 많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카페 같은 데 갔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분이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한국에 너무 관심 있다고 막 그런 스몰 토크를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 이어나가면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번. JLPT 준비하시나요? 안 합니다. 원래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JLPT 시험도 봤거든요. 그것은 이 영상 다음에 JLPT 시험 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워홀 계획 중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번 집구했던 과정이나 경로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집소개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이 있어요. 네이버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연락을 드리면 그 부동산에서 카톡으로 매물을 쫙 보여주세요. 그 매물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차차차차 진행을 다 해주십니다. 부동산 이용하실 때 제 약간의 팁은 부동산은 웬만하면 많이 연락하세요. 부동산에서는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많은 매물을 볼수록 좋잖아요. 한 부동산에서만 하면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매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명하다는 곳은 다 연락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집 되게 좋고 뭐 친절하시고 나를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 부동산이랑 컨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 워홀 가서 일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이 하기 싫을까? 그래서 저는 8시간씩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에 딱 들어오는 돈이 14만엔 정도 들어오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막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어요. 당연히 돈을 모을 수 있는 돈도 있는 거는 없어요. 3번. 월 좀 힘들거나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는지. 솔직히 힘들었던 적은 당연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막 한계다라고 했던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가장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처음에 뭐 이것저것 적응할 때 플러스 일이 안 구해졌을 때. 굳이 꼽자면 제일 처음 일 구하기 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알바 하세요? 그리고 얼마 들고 일본으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케이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케이크 만드는 거 보조하고 빵 만들고 케이크 시트 굽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만 쭉 6개월째 일하고 있고 얼마 들고 일본으로 왔냐면 트래블 월렛 카드를 처음에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는 50만 원 정도 환전을 해서 들고 왔고 나머지 돈은 통장이랑 트래블 월렛이랑 연결을 해놔서 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많은 도시 중 오사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를 선택하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신가요? 네. 오사카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단순했어요. 1번 사람이 많은 데를 가야지 일자리 많을 것이다. 2번 도쿄를 가고 싶은데 도쿄는 비싸다. 3번 그러면 오사카. 이 루트로 왔던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로 일본 친구 한 명 있던 친구도 오사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유로 오사카에 왔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어요. 예비 워홀로입니다. 저는 일본어가 노베이스라 지금 뭐라도 공부하자 해서 JLPT 시험 준비 중인데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지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신지. 일본어에 대한 걱정이 다들 되게 많으신가 봐요. 일단은 일본어가 노베이스라면 JLPT 하는 게 종합적으로는 낫지 않나 싶은데 말하는 거는 와서 연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오기 전에 열심히 안 해서 저도 딱히 막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공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현지에서는 사실 저는 집에서 막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는 편은 아니고 일할 때 일본인 직원이 있으니까 같이 일본어로 말하려고 하고 있고 더 잘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일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제 형님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냥 한인 카페에서 일을 구했어요. 오사카 유학생 모임,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거기 보면은 한국 사장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바이토 구하는 글들을 올리세요. 그 중에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서 카페 위주로 찾아서 메일로 연락을 드린 다음에 면접을 봐서 그렇게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3번, 일본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는지, 많이 사귀셨다면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것도 아까 대답을 해드렸지만 일을 하면서 친해지는 게 가장 빠르고 좋게 사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는 많이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겨라 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4번, 일본 워홀 전 준비해야 하는 것, 공부나 마음가짐, 물건 등 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일본어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저는 진짜 못해서 왔거든요. 그래도 살아요, 잘. 근데 일본어를 잘할수록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쉽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오시면 당연히 그거는 본인이 가장 편할 것 같고, 꼭 가지고 와야 되는 물건은 전기장판 있으시면, 전기장판이 없어요. 전기요는 있는데 110V 호환되는 걸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추워지잖아요. 나머지는 진짜 다 팔아요. 오히려 짐을 무겁게 해서 오지 마세요. 도장 정도? 한 달 월세 등 생활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월세는 68,000엔씩 내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는 제가 주 4일 일해서 14만엔 정도 돈을 버는데 14만원에서 68,000원 뺀 나머지 금액을 다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딱 적당해요. 남지도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가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 맛 초콜릿, 초콜릿 맛 개구리? 초콜릿 맛 개구리? 자, 이렇게 해서 Q&A가 끝났습니다. 좀 늦게 찾아온 점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궁금한 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던 저도 여기 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 예비 워홀러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 워홀러 분들은 즐기면서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